형수 욕설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그랬잖아요. 반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대중을 향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의미는 있죠. 자기 해명이 되니까. 그 유권자들한테 저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정작 사과는 먼저 해야 될 때가 어딥니까? 형수한테 찾아가서 하고 조카들한테 찾아가서 해야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 근데 통화 녹음한 것을 유튜브에서 그때 그걸 올렸죠. 유튜브에다가 올렸는데 그거에 이제 뭐 법원의 명령이다 이래가지고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차단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계속 이것이 이제 SNS를 통해서 전파되고 이렇게 됐죠. 국민들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뭐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아이고 정말 저는 평생 그런 욕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심한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바로 자기 형수를 향해서. 전통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게 대해야 할 그 관계가, 그 사이가 누구냐면 형수 또 제수 이렇습니다. 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거든요. 더더구나 형수는 엄마를 대신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너무나 모진 이제 욕설을 하니까 그게 뭐 전 국민적으로 그런 일이 있냐고 이제 지탄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이죠. 이제는 SNS도 못 올리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이 지난달 25일에 선관위에다가, 중앙선관위에다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형수욕설 녹음 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관련한 그런 유권 해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해당 녹음 파일이 지극히 가족 간의 사적인 내용이다 이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유튜브만 차단해서는 안 되겠다. SNS도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근데 이것은 헌법상 말이죠. 통신 비밀을 장애받지 않는 그런 국민의 권리. 이걸 억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응? 당신들에겐 통신 비밀이 그 비밀도 보호받을 뭐 자유가 없어. 응? 통신의 자유, 헌법상 통신의 자유 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려는 건지 참 그 점에서는 의수하기까지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유권 해석을 그 중앙선관위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중앙선관위 해석이 말이죠. 네? 이제 13일 날 중앙선관위가 답을 하기를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파일이 있는 그 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리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을 뭐 부분으로 그 부분만 편집해서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전체를 올리되 그 중요한 부분 뭐 이쪽에서 편집하면서 그 의도하는 부분을 그것을 몇 분 후, 몇 초 후 이렇게 안내한다든가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한다.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유권 해석 부분을.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제 그런 반발이 나오죠. 2018년 때는 그때는 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방선거 때니까 그때는 왜 뭐 전체 다 아니 그때는 편집본을 올려도 됐는데 왜 이번에는 그것도 못하게 하냐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선관위 말로는 그때도 그게 아니고 그때도 편집본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나 그때나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뭐 사실은 선거법 위반 그것 때문에 뭐 아마 뭐 정당 이런 데서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걸 말이죠. 자기가 한 행위 아닙니까? 자기가 모질게 형수를 욕한 그런 행위를 숨기겠다고. 국민들의 통신 자유까지 억압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걸 말이지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런 기관에 호소한다든지 무슨 어디 법에 호소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법의 무슨 뭐 해석을 아주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받아가지고 그걸 숨기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그 자체가 요즘 뭐 저 이재명 후보 반성 사과 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참 보면 그 사람의 정직성이라든지 예? 이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자꾸 장꾀를 부려가지고 차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요 그동안은 사실 이제까지 이제 워낙 욕설이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는 뭐 국민들도 뭐 그러려니 그런 일이 있었지 이 정도로 생각했다가도 다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예? 민주당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참 그런 일이 있었지 이래 또 관심을 도로 불러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이 잦아들어서 이제 있는데 그걸 다시 파헤쳐가지고 잿불 속에 있는 그 불을 불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이제 아마 국민들이 참 그런 게 있었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전편을 올리는 건 괜찮다 다 올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SNS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안 된다니까 이제는 뭐 SNS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거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잔꾀를 쓰다가 오히려 대치기 당한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보면 말이죠. 참 이재명 후보의 그 행태가 이해 못할 부분이 이뿐 아닙니다. 예? 아니 사과를 한다고 그러고 반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생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후회되느냐고 물었더니 누가 백반기행의 그분이 그렇게 물었더니 형님과 화해를 하지 못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점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면서요. 저는 그 부분은 안 봤습니다만. 그리고 형수 욕설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그랬잖아요. 반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대중을 향해서 사과하고 반성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의미는 있죠. 자기 해명이 되니까. 그 유권자들한테 저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정작 사과는 먼저 해야 될 때가 어딥니까? 형수한테 찾아가서 하고 예? 조카들한테 찾아가서 해야죠. 형님은 안 계시니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거는 안 해요. 지금까지 했다는 말 못 들었어요. 그뿐입니까? 그 외에 고종 조카죠. 그 누나의 그 아들 잔인하게 모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그런데 그걸 자기가 변론을 맡아가지고 심신미약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뭐 그게 통하지를 않아서 지금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지금 구속돼 있지만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과한다고 했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유권자들을 향해서만 그랬습니다. 그 유가족들한테 대해서는 15년 동안 전화 한 통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과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요즘 즐겨하는 사과 반성, 이게 바로 이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진정성 없는, 흔히 요즘 말로는 영혼 없는 그런 사과, 반성, 이게 왜 하겠습니까? 표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다음 나중에 되면서 자기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 표정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예? 이런 점에서 보면요. 참, 이재명 후보 너무 이렇게 요령 위주로, 예?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또 이 아들 문제인데, 예? 아들과 관련해서도 뭐 아들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 아주 괴로워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대. 그러면서 스스로 너무 괴로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책임지는 자세를 분명히 그 진정성을 이 후보가 국민들한테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첫 마디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괴로워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아들이 괴로워하는 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사직 당국에 주문하는 게 먼저 되어야죠. 그걸 안 하면서 국민한테 사과한다, 반성한다.
이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이재명 후보 사과 반성 시리즈 거기에는 좀 더 영혼을 실어달라. 진정성을 가지고 해라. 국민 속이려 하지 마라. 이런 주문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